수능 시험이 이제 열흘 전에 끝났고, 가채점 상담은 다 마무리했고, 12월 5일까지는 잠깐 한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027 수험생이 알아야 될 2028 입시변화 유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2죠. 고3이 되는 2027은 2028 체제가 많이 변하니까 안전지원을 수시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원하지 않게 또 2028에 수시나 정시를 다시 또 좀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음, 이미 이제 올해 탐구 과목에서 난이도가 좀 평평해지고 과목 간의 편차도 좀 적어지는 형태의 출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2027에도 기조가 유지될 거고요. 2028에는 이제 탐구 과목의 수능 방식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내년도에도 이제 탐구 과목이 이제 물보정을 해서 국수 중심의 수능 체제가 되는 형태의 것들 그건 바뀌지가 않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지금 이제 현재 고2요. 2027에 고3이 되는 수험생이 2028 재수를 해서 통합과학 수능을 본다는 게 조금 부담은 될 거예요. 조금 부담은 되는데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재수를 전제로 수험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2027에서 2028로 넘어갈 때 정시는 그래도 또 그정저럭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2027 수험생은 2028 입시변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라는 정도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시험은 이제 11월 19일, 11월 18일 이제 하루 차이가 되고요. 나머지 원서 접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1월 초에 하는 거고요.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추석이 끼어 있어서 뒤로 한참 미뤄져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2028년도에 좀 더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2027년도에는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바로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수능 최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번에도 영어가 1등급 비율이 굉장히 적어서 최저를 충족하는 게 좀 비상이 좀 걸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요거보다는 영어는 약간 좀 쉽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최저 쪽에서 좀 충족률은 올라갈 텐데 다만 이제 2026 입시 결과는 최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교과전형 쪽에서 등급컷이 나쁘게 나왔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에 참조를 하게 된다면 경쟁률도 좀 올라가게 될 테고 그러니까 교과전형 쪽이 좀 많이 붐빌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2026에는 교과전형 쪽에서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2027에는 교과전형은 좀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약간 좀 퐁당퐁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2026에 교과전형에서 기회가 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찾아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교과 전형의 틀 자체는 뭐 교과 성적에다가 수능 체제를 하게 되는 건데 일부 학교들이 이제 정성평가를 하죠. 뭐 일부 학교들이 정성평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성평가를 세게 하는 데는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동국대학교가 약간 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운영하니까 좀 세게 하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뭐 정성평가를 한다고 해도 교차 지원을 맞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027부터 이제 종합전형에서 이제 수능체제가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수능체제가 좀 들어온 것들이 이제 종합전형에서의 차이점이다 보고 성대, 중대가 체제가 상당히 높아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 뭐 교과 역량, 내신,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저 맞추는 것들도 서영고, 성, 한중, 이까지 이제 많은 체제들이 이제 갖춰져 있으니까 종합전형이 이제 수능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논술은 뭐 꾸준하게 뭐 교과 반영한다 하지만 실제는 잘 하고 있지 않고요. 수능 쪽에서 교과 역량 평가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교과 역량 평가 때문에 뭐 이렇게 감점을 당하고 이런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보다 교과 평가 부분이 더 비중이 더 약하니까요. 연세대학교는 4등급 안쪽이기만 하면 그냥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는 그게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2025년도에는 고려대학교 그 수능 교과 전형 점수가 좀 높게 나왔는데 그건 또 일반 전형이 너무 낮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표준적인 사회계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데 2028 체제에서는 상대평가 과목 수가 좀 증가해요. 그래서 뭐 내신 변별력이 약화된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약화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좀 강화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일반고를 위한 전형 변화는 없는 편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의 영향력은 좀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2027 체제에 있는 수험생들이 2028에 교과 전형을 내는 것이 그렇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2027하고 2028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니까 성적이 변하잖아요. 이게 변한 성적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요런 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2028년도에 한시적으로, 2028년도만 그렇게 되겠죠. 재학생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데 가르치면. 경희대학교가 이제 올해는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는데, 경희대학교 홈페이지도 나와 있다시피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조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졸업 예정자만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최저도 탐구 과목을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 상위 한 과목. 이게 요 2027까지는 두 과목 평균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성수한중경까지 전부 다 재학생만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과 전형의 좀 폭이 좀 좁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요런 것들이 이제 그 2028 체제에서 종합전형 쪽에서 경쟁률을 좀 더 올려주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2027년도에는 교과 전형이 좀 경쟁이 과할 거고 종합전형이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2028이 되면 또 교과 전형에서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퐁당퐁당으로 교과 전형에 유리한 애, 교과 전형에 불리한 애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평가는 사실 뭐 9등급제나 5등급제나 성적 변화라면 별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이수 과목이 좀 더 다양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성적에 딱 표시가 나잖아요. 2028 과목하고 2027 과목이 좀 다르니까. 그럼 그러면 재승이 좀 불리할 거냐 놓고 약간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결국은 지금 고3이 되는 이제 2027은 그해 끝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때도 보면 탐구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을 변형한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2027하고 동일해지는 거예요. 다만 2028은 선택 과목 수가 늘어났으니까. 선택 과목 수가 늘어났으니까 다양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2028 현재 고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재수생을 상대로 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종합전형에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재수생들은 교과전형에서 경희대학교처럼 자격 제한되는 데가 있으니까요.